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정신과 부산의 한 전문 병원에서요. 원장님하고 같은 그런 과네요. 네. 예. 그 전문의 분을 네. 이 흉기를 찔러 가지고 네. 60세 남성이 네. 지금 살인을 하였습니다. 북구 함영동에 있는 병원에서 이 의사분이 지금 나이가 50살밖에 안 됐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찌르고 몸에 휘발유 뿌리고 병원의 창틀에 매달려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아마 죽는다고 이제 이러면서 대치를 했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병원에 입원한자네요. 네. 입원을 한 상태인데 예. 그 외출을 나가서 밖에서 흉기를 사가지고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내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네. 병실에 담배를 피우니까 이제 퇴원을 하라고 하니까 범인을. 하니까 이제 예. 자, 그런데 이 소규모 병원인데 네. 의사 1인에 이런 병원에도 이렇게 정신과에서 입원실을 그렇죠. 40배드까지인가는 할 수 있어요. 1인 병원에서 네. 입원실 혼자서는 40배드까지. 그러면 1인 병실에 이 정신과의 환자라는 거는 뭐 조현병이나 이런 걸 안고 그렇죠.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건데 조현병. 그걸 어떻게 입원실을 관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더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그 남자 간호조무사 예, 그분들이랑 그리고 또 이제 간호 인력들이 충분히 이제 예.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기본적으로 법적인 요건이 있어야지 이제 입원실 개설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의료진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했을 때는 엄벌을 받는다라는 네. 그게 인식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은 또 비교적 외출도 자유로웠나 봐요. 네, 작은 네. 규모니까. 근데 조현병으로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임세원법이라고 그렇죠. 의사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예. 이 습격 받아가지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처벌이 강해졌는데, 예. 근데 또 유사한 일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때도 정신과였죠. 그렇죠. 정신과 외래에서 예. 강북 삼성병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자, 그러면 예. 이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 부분에 취약한데, 예. 이 부분에 좀 뭐 이렇게 자꾸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임세원 그 교수가 그렇게 일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법들이 강화되고 병원 내에서도 이제 정신과가 있는 정신병원들은 그 청우경찰을 두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기준들이 다 더 엄격해졌어요. 예. 근데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청우경찰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가 총기에 의해서 많이 죽습니다. 예, 또 미국은 총이 자유로우니까 네, 한국은 네. 총이 없고 이제 네. 대신 그래서 칼로 총이 이렇게. 없어서 칼로. 그래도 정신과 의사가 우리나라는 안전한 편이죠. 원장님도 뭐 저기 이 뭐가 이 뭐 검도할 때 목금이라도 하나 옆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제가 이제 칙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칙칙이. 예, 그 뿌리는 거 그거를 옆에 놔뒀다가 예. 이제 이게 운명에 맡겨야 되겠다 만약에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왜냐하면 최대한 예. 그 예. 환자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예.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뭐 운명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환자를 미리 경계하는 거가 예. 좀 제 스타일에는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그건 유효기간 지나니까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네. 그 정신과 의사한테 조현병 환자가 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네. 섭섭함을 지가 만들어 가지고 네. 당연히 뭐 마음대로 출입을 하고 담배를 네. 피고 이러면 의사 입장에서 퇴원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한데 예. 그러면 이제 조현병이니까 이 사람이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저지를 조현병이라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환자마다 기능 상태가 틀리거든요. 예, 그러겠죠. 다양한 행태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이면 욱해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부분에 결과도 생각하고 이러면 좀 통제가 될 건데 조현병 환자는 그런 통제 능력이 좀 부족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 조현병 환자가 굉장히 순해요. 네. 대부분 조현병 환자들은 예. 굉장히 순한 경우가 많고 예. 이렇게 이제 폭력적이 되는 경우는 보통은 망상이나 환청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망상 환청이요. 예, 예. 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상대방이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기가 유해를 가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망상이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예. 오늘 보니까 정신과 의사회가 예, 예. 의료인 대상 폭력 근절 나서라 예, 예.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예, 했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근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처럼 이제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예. 이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 실제로. 예.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는 더더구나 환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 더 오픈 마인드로 환자를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갑자기 우발적인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이게 막을 방법이 과연 있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법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참 흉기 앞에 목숨 걸고 진료하는 정신과 의사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도 좌우간 조심하십시오. 예, 예. 예. 원장님 덩치가 좋으셔갖고 잘 대처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복지부가 예. 지금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예. 늘리는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또 뭡니까? 5가지인가 요구를 했죠. 예. 원격 의료. 원격 의료도 있고, 그다음에 한약 예, 첩약 첩약, 보험 예,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예, 뭐 예, 이 정부가 예. 이 협조 체제를 갖춰라 예, 예. 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이거 안 들어주면 네. 파업을 하겠다는데 핵심 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그게 제일 거니까. 핵심이죠. 자, 근데 의대 원격 의료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예. 예. 지금 뭐 몇 명이냐 하는 게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뭐 우리는 보통 1년에 400씩 해서 4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게 지금 예.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예. 있는데 지금 전남 지역에 예, 새로운 의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최소 의대 정원이 70명이거든요. 예. 그쪽에 지금 예상되는 게. 예. 그 70에서 100명을 추가로 뽑으면 거기 그 정원은 400명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그 70명이라는 거는 그 서남대 자리에 공공의료 말고 그 말고 또 전남 쪽에 그건 또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네, 별개로. 아, 호남에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대가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다. 네,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전남대 의대가 없나요? 전남대 광주에 있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전남 지역이 아니다. 아, 광주다. 예, 그렇게 실제로는 전남 의대가 광주하고 전라남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광주 직할시라는 명목 하에서 따로 분리를 하니까 전라남도에 의대가 없다는 건데 그 광주에는 전남 의대도 있고 조선대 의대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구수 따지면 전남 지역에 의대를 더 새로 추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상남도 인구보다 훨씬 반 정도도 안 되잖아요. 전남이 그렇죠. 네. 근데 의대 정원은 전남의대, 조선의대 합하면 여기가 더 많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의과대학을 신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원이 400명에서 빠져 있고 그다음에 가만히 그거 생각을 해보면 저기 네. 경남에는 의대가 있나? 경남에도 의대 있죠. 김해 있나요? 그 백병은? 백병은 김해인가? 뭐 여러 저는 지금 있습니까? 이름이 딱 안 떠오르는데 예. 있습니다. 있구나.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지금
의과대학하고 한의과대학이 같이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아, 의과하고 하니까. 의과대학, 예. 한의과대학이 예. 있는 그 같이 동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의과대학 정원을 줄이면서 그 줄어진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늘리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정책을 지금 한다고 그러거든요. 한의사를 의사로. 그러니까 한의사를 의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의과대학에 있는 한의사 정원을 그러니까 의대로 옮긴다는 거죠. 의과대학 예, 정원으로 그러니까요. 옮기겠다는데 그게 그 예상이 최고가 300 몇 명이에요. 그러면 그 300 몇 명까지 다 같이 없애지는 못할 거고 예.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전남 쪽에 신설의과대학 100명, 70에서 100명 사이, 예. 그다음에 한의과대학에서 새로 되는 거, 예. 그다음에 또 공공의대, 서남대 의대 정원 네. 이렇게 하면 최소 600에서 800명이 1년에 매년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 400명보다도 훨씬 많네요. 네, 맥시멈 하면 2배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권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지난번에 뭡니까 코로나 한참 할 때 전국에서 뭐 의료진들 네. 도와주러 가니까 네. 그 뒤로 뭐 의료진에 고맙다고 하면서 뭐 열애 쌓고 이랬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런 적이 엊그젠데 예. 그럼 고마우면 네. 뭐 의료진이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고 뭐 의료진을 네. 잘 달래서 서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네.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그 사이에 뭐 원격으로 시일 내밀어 보다가 네. 또 저항에 부딪히니까 어물어물하면서 또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의사와 정부와 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좋아야 될 상황.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이게 코로나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네, 협력을 해야죠. 그렇다고 뭐 의사들이 초반에 정권에 지금 뭐 이 입국 차단을 안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네. 뒤로 뭐 특별하게 의사들이 정부를 크게 비판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네, 자발적으로 또 그 네. 대구에 가서 그 봉사 활동도 했고요. 예, 그런데 네. 왜 또 이 와중에 이걸 끄집어내 모든 일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의대 정원을 늘리고 싶더라도 좀 참았다가 내년쯤 가서 뭐 이런 코로나가 좀 허지부지 되거나 이런 사태가 오면 해도 될 건데 이 한참 와중에 네. 파업으로 유도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비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의사 집단을 제일 만만하게 네. 보니까 네.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뭐든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네. 반발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예. 이런 걸 명분으로 의대 증원을 하자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대 증원이 늘어나면 우리 국민들은 의사 수 늘어나면 우리가 더 편리해질 거 아니냐?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미 충분히 의료 접근성은 충분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지금 현재 그 대학병원 예약 뭐 2주, 3주 뭐 한 달 기다리는 게 더 짧아질 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거기에는 또 그게 의사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 대신 어떤 비필수 진료로 인해서 의료비가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의료 소비가 늘어나게 돼요. 의사라는 직업은 수요가 없어도 예. 그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거를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헛돈 쓸 일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밀어붙인다고 뭐 어젠가 만났다며요, 복지부하고요? 예, 예. 근데 결렬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의사 수를 의대생 증원은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예.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갑자기 왜 들고 놨다 보십니까? 이렇게 서두르고요. 그 코로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조국 딸 문제나 한국의 네. 상류층 딸들이 의전원 이런 데 많이 들어갈라 네, 했는데 네. 못 들어갔자고 네, 이렇게 네. 이제 의전원도 없어지고 하니까 네. 이걸 늘려가지고 뭐 의대 자식 보내는 게 한국 상류층들의 최고 꿈이니까 기득권층이나 네, 네. 그런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갑자기 이걸 이렇게 늘린다고 600~800명씩 늘리면 굉장히 문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또 의심하는 건 뭐냐면 그 민주화 유공자 자녀 특례 전형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어요. 의대를 그런 사람이 가서야 되겠나. 아무리 특례가 있다 하더라도 뭐 문과나 그리고 또 예. 그 어느 지역 의사 하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또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성적이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루트들이 많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의사들은. 예,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안 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예. 지금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 의사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원격 의료로 밀고 가겠는데 네. 부딪히니까 조금씩 돌아가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쭉 밀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원격 의료를 하겠다 하면 정부의 정책은 기존의 의사 중에 네. 정원을 늘리지 않고 도태되는 사람은 예. 그래서 점점 줄여가는 숫자로 맞죠. 그리고 그렇게, 지방에 또 예. 시원찮은 의대는 뭐 병원하는 예,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데 맞습니다. 한편으로 원격 의료를 밀어붙이면서 다른 네. 한편으로 의사 정원을 뭐 지역에 그렇다면 한두 개 만드는 건 몰라도 이게 뭐 한 6에서 800명요? 예, 예. 그러면 의대를 10개 이상 만든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규적으로 보면. 아,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거는 2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의대가 예. 서남대 의대 티어를 가지고 예, 하나 하는 거. 공공의대 그 40명인가 뭐 그렇다. 49명인 예, 거죠. 예.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의대가 없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가 최하 70에서 100. 그것도 또 공공의료처럼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입학하는 정원을 뽑는데 여러 가지 그 야로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정원을 400명으로 늘리고 예. 꼭 그렇게가 다 합쳐져야 된다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적어도 뭐 150명 이상은 또 별도로 400명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럼 의대가 뭐 적어도 한 7개, 8개나 네. 9개나 이렇게 늘 건데 예, 예. 이 정도로 늘게 되면 굉장히 의사 과잉인데 예. 저렇게 이 타이밍에 밀어붙이는 거는 지금 한국에는 요즘 뭐 강남의 상류층 자식은 의대 보내는 게 기본 코스인데 예, 예. 근데 의대를 가려니 의대는 한정되어 있으니 입학이 이렇게 이제 빡이 쉽지가 터지고 않으니까. 옛날 같으면 의전원이면 또 조금 네, 딸처럼 저렇게라도 그렇죠. 넣어볼 텐데 의전원도 지금 예. 없어지고 네. 이러니까 이 권력 상류층 기득층들이 자기 자식들을 의대를 보내서 의사를 만들기 위한 예, 예. 그런 어떤 요구들이 반영이 돼서 저짓을 하는 건지 좀 왜 저렇게 이 코로나 와중에 저짓을 하는지를 상식적으로 예. 왜냐하면 정책이 뭘 하겠다고 하면 왜 그러는가가 대충은 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저것들이 꿍꿍이가 뭐다. 예. 근데 이번에 의대를 왜 갑자기 이 짓을 하는가? 그 이해가 안 가죠. 핑계는 코로나 핑계를 대요. 네, 네. 코로나로 의료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네. 될 필요가 생겼다. 예. 앞으로 감염병이 많아지니까. 예. 그건들 핑계로 갑자기 들고 노는데 갑자기 들고 나왔죠. 그렇죠. 그전에는 이거 예. 없었잖아요. 예. 갑자기 들고 나온 거죠. 근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를 갑자기 들고 나왔다라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 어떤 권력자가 한마디 던진 건지 예. 모르겠는데 한마디만 던지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잖아요. 예. 완전히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령층이 50대 이하 연령층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 제일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이 많다. 젊은 의사들이 많기 외국에는 때문에. 다 나이 드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할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모르는데 저희는 이게 딱 피라미드식으로 지금 네. 구조가 돼 있어요. 예. 의대가 나중에 그 김영삼 정권 때 신설되면서 이게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의사 수가 그때는 적었고 지금 현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같이 활동하는 의사들이 숫자가 계속 앞으로도 올라갈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은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계속 그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다면 이게 지금 의사하고 어제 복지부하고가 예, 어제 만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만났는데 지금 이 의사협회에서 어제 복지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총리실에서 회의를 열어라 이랬다네요. 예, 예. 근데 전공의들이 7일로 내일 예, 아닙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파업을 하기로 예, 했습니까? 예, 예. 원래 그럼 계획대로면 내일 어디서 어떻게 파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와서 예.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지역은 아마 네. 여의도에 모여서 그 집회를 할 것 같고요. 예. 다른 지역은 각 지역별로 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전국 병원에 공문을 보내가 예, 예, 그래서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 이 공문을 보내서 예. 예. 파업 당일 예. 전공의 복무 관리와 감독을 요청했다. 아, 그렇죠. 그 공문이 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내일 파업하는 거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가원을 전부 받아요. 자, 전공이라고 하면 네. 결국은 뭐 인턴 레지던트 네. 같은 인터넷 이던트죠. 전공이라고 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이제 의사들을 대신해서 예. 그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지금 이 의사가 돼야 되는데 네. 저렇게 의사들을 많이 또 의대를 늘리면 네. 당장 피해를 많이 보겠죠. 제일 크죠.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자리 잡은 사람보다 이제 의사가 되려고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죠. 재미가 그러니까 크게 이제 잡- 인터넷 이던트는 의사거든요. 예. 이미 의사인데 이제 예. 개업에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개업을 하거나 네.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들 전공의들이 지금 네. 파업을 하겠다니까 예, 예.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소속된 게 대학병원 그렇죠. 소속이죠. 예, 예. 그러니까 병원 등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예, 예. 이 사람들 내일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게 예, 예. 관리해라 하니까 예, 강화하라. 전부 휴가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휴가원을 이제 예. 받아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법적 절차를 이제 피해 가는 거를 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정권이 매사를 갖다가 다 통제하고 관리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좀 의사들한테 좀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 예. 의사들이 투쟁을 해서 뭐 예. 성공한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의사들한테 압박이 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그 각 지역 정보과 형사들이 그 지역 예. 의사회장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예. 전화를 하고 예. 또 그 14일 날 예. 문을 닫느냐 여느냐 확인하는 전화하고 예. 막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제일 막판에 이르면 이제 예.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죠. 아, 세무서. 제가 이제 2000년도 의약분업 파업할 예. 당시에 예. 겪었던 일인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집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세무서서요. 예. 빨리 복귀 안 하면 세무조사 나간다고. 예, 참.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황당했던 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일을 풀어나가는지 모든 그 행정기관을 총동원해서 압박을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도 그러는데 예, 예. 그렇게 하겠죠. 지금 그 인턴 에이던트들 전공의들한테도 지금 아마 압박과 해유가 그 리더 그룹들한테는 엄청 가해지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이제 저 생각은 그리고 그 의대생들도 내일부터 수업 거부, 실습 거부를 들어갑니다. 야, 그러면 그래서 14일까지 일단. 그럼 숫자가 많네요. 전공의가 뭐 16,000명이라 그러고 예, 예. 의도생까지 하면 몇만 명이 지금 예. 그렇게 하는데. 예. 자,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하루에 환자가 수십 명씩 나오고 있고 또 그들이 응급실 등에서 하는 역할이 예. 전공의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크죠. 예, 이 와중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무슨 꿍꿍이가 저게 분명히 사적인 꿍꿍이가 어딘가는 좀 있을 거다. 예, 예.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죠. 그 어떤 권력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예. 보입니다. 예. 자, 그 의사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어제 보면 KBS가 네. 오후에 예. 이제 KBS 거기 이제 저 여의도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계단이 있고 예. 계단 같은데 이제 옆에 보면 통 라디오 공개 예. 방송하는데 보면 밖에서도 이제 들이다 보이고 보이는 예, 안에 유리 보이고. 같은 데서 방송을 많이 하지요. 예. 예. 그 공개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 앞에서 진행된 그 네. 아나운서 유명한 아나운서죠 황정민 예. 예. 뮤직쇼 생방송 도중에 꽃갱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으로 돼 있는데 네. 유리창을 부숴버리는 예.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뭐 KBS 뭐 보안 요원들이 대여섯 명이 붙어도 그냥 감당이 잘 안 돼가 네.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서 실시간 생방 라디오 방송을 하다가 꽃갱이 소리에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예.
그래서 아나운서가 마지막에는 피하고 하는 일까지 네. 벌어졌는데 예.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랬는가를 참 말을 잘 안 하는데 지금 보니까 25년째 도청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네. 믿어주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 예. 그리고 가스총까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도청당했다는 말을 보면 옛날에 내기에 도청 장치가 있어서 하고 비슷한 거니까요. 전형적인 그 조현병 예. 환자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러니까 이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죠. 그 누가 나를 그 조종한다, 예, 통제하고 누가 나를 도청한다 이런 것들 이런 망상들이 실제로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렇겠죠. 당사자는 뭐 당사자는 지옥에 사는 거 진짜로 같겠죠. 굉장히 힘들죠. 그 이제 참다 못해서 이 사람은 예.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편으로 도끼를 들고 그 예. 도청하는 의심되는 곳을 파괴를 한다고 해서 이제 파괴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분이 치료를 받았다. 예. 그러면 그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상이 약을 먹게 되면 증상이 없어져서 이분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는 환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황정민 아나운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증으로 입원을 했는데 네. 방송을 다 끝마치지 않고 중간에 끝부분에 나갔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제작진이 네. 지금 그 황 아나운서가 계속 방송을 할 때 그 네. 당사자 지금 네. 어제 사고 친 사람을 더 자극해서 네. 그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네. 반복해서 계속 이름을 부르다가 유리창을 깨고 그 소리가 들리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피시켰다. 네. 이런데 이 여기에 어떻게 봅니까? 이거 대피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런 게 대피를 아니죠? 시켜야죠. 대피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예. 이런 경우에는 그 경찰 경찰이 무력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죠. 해야죠. 예. 그래야지 예.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예.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도 막을 수 있고 막을 수가 그런 거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명하거나 어떤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이 호소하는 거는 예. 저 탤런트가 나를 좋아한다. 예. 나를 계속 오라고 한다. 방송국으로. 그래서 매일 방송국 앞에 서 있는 환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방송에 꽂힌 환자들이나 연예인이나 네, 유명인한테 꼽힌 환자들. 황 소장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방송의 유명 스타이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레전트 때 그때는 지금은 이제 정신보건법이 안 돼서 강제 입원하는 법규 절차가 없었어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경찰에 의한 입원 이런 게 없는데 그 환자 한 분이 조현병 환자인데 병원에는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다니면서 병원장을 찔러 죽이겠다 하면서 병원을 찾아다니는. 예, 그러면서 또 정신과 외래는 와요. 예, 참 시한폭탄이다, 그죠? 근데 그 지역에 연락을 해도 그 사람의 가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폭력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예. 정말 위험하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여자 레지던트를 공격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때가 그 레지던트 의국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뛰어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말리기 위해서요? 예, 그 환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아, 참. 그래서 당사자도 굉장히 놀랬겠고 생방송에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꽃갱이로 방송국에 얼마나 외백유리면 무서웠겠어요. 굉장히 강한 유리인데 꽃갱이로 때렸으니 그게 무너지죠. 그래서 저 영화 뭐 더 팬인가 하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야구 스타를 이렇게 따르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조금 이 뭐라고 할까 이게
조현병, 망상, 예, 정신분열 망상과 예, 예. 또 잘못된 팬심 이런 게 예, 예. 합쳐지면서 그렇죠. 그냥 무작위 예. 자기가 평소에 조금 뭐 마음에 든 대상이나 예,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저런 공격성을 띠는 예. 이런 행태가 좀 그런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치료 주변에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꼭 치료를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예, 그 보호자가 없이 홀로단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인데 전혀 그 보호자가 없으니까 치료도 안 받고 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1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